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드리온 도서관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인데요. 제목은 타이레놀은 떨어졌는데 카피하기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 약국에 타이레놀을 사러 갔다가 타이레놀이 품절됐다고 하면 그냥 발길을 돌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1등만 살아남고 오리지널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타이레놀과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탈중앙화, 복제 불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은 다 동일하지만 다 같은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은 탑다운 방식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즉 재단이나 기업에서 만든 코인은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대중에게 깊게 뿌리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바텀업이 되어야 합니다. 오태민 작가님 말씀대로 민초, 즉 백성,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토리가 필요하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은 게다가 그 탑, 중심 자체가 없습니다. 리플, XRP, 이더리움처럼 그 중심에 그 꼭대기에 재단이나 창시자가 없습니다. 탑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의 칼날을 겨냥할 실체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바텀업 활성화. 두 번째, 히스토리 보유. 세 번째, 중심이 없는 완벽한 탈중앙화. 이 세 가지는 다른 알트코인이 가지지 못한 비트코인만의 장점입니다.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멋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했었는데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트코인의 투자금이 거의 다 녹아버려서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 즉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됐죠.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아마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마케팅에 성공한 어떤 유망한 알트코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유튜버들이 추천해둔 알트코인 거의 마이너스 70%, 80% 그냥 계좌가 녹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해서 비트코인의 거의 80%, 이더리움의 10%, 익명성 코인의 나머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히 비트코인은 최근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걸려있는 것처럼 5천만 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나 미국의 나스닥 주식보다도 오히려 더 견고하게 5천만 원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알트코인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는 비슷한 노선을 걷는 것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어떤 파워, 힘이 더 강해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트코인의 투자금이 거의 다 녹아버려 흔적만 남았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는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기업이나 재단이 마케팅을 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몇 개 알트코인만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알트코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도 비트코인처럼 바닥부터 뿌리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집니다. 쉽게 잊혀진다는 것은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나나 듯이 그냥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잊혀지면 말이죠. 베리 실버트, 사실 제가 베리 실버트를 초창기에는 굉장히 비트코인 투자할 때 많이 추종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베리 실버트가 미국에서 이 코인계에서 워렌 버핏이다 그런 이제 말씀도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워렌 버핏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 굳이 시장의 언론 플레이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가치를 믿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본인이 이제 그냥 투자를 하고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거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냥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는 굳이 자기가 뭐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투자를 했고 투자를 왜 했는지 뭐 그렇게 어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리 실버트는 본인과 본인 회사가 투자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코인을 약간 이제 트위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합니다. 본인이 가진 포트니까 당연히 애정이 갈 수밖에 없고 홍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과론적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는 거의 알트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세상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자체로 어떤 뿌리 깊게 시장에 내려서 사람들한테 계속 인정을 받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베리 실버트도 이렇게 본인이 코인 관련된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일찍 발견해서 많이 장투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는 바로 비트코인을 일찍 만났고 비트코인을 믿고 장투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오태민 작가님의 유튜브 영상 지혜 족보 강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지혜 족보 강의 시리즈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지혜 족보 책을 사서 정독하시는 게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 굉장히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 영상을 들으시면 왜 비트코인에만 마이클 세일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왜 당신은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느냐 이더리움이나 다른 것들 거기에 대한 답을 마이클 세일러가 했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는 정말이지 온리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태민 작가님과 마이클 세일러 이 두 사람의 어떤 책, 유튜브 강의 그리고 인터뷰를 참고하신다면 특히 지혜 족보 영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엄청난 힘,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도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미래의 경제의 중심이 될 하나의 프로토콜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지혜 족보 오태민 작가님의 유튜브고요. 여기 이제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지혜 족보 강의 이제 강의가 18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냥 하나 이렇게 재생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계속 연속 방송이 되더라고요. 정말 뭐 장거리 운전을 하시거나 뭐 기차를 타시거나 뭐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에서 지혜 족보 이 강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냐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기업의 실적으로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죠. 2,100만 개밖에 없고 발행량이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신뢰의 싸움입니다. 희소성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재 가치,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보다 오히려 더 나중에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실적이 안 좋고 또 CEO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또 그리고 그 이상의 경쟁 회사가 세상에 나오면 주식은 하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내재 가치가 좋으면 주식이 올라가지만 내재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재 가치가 없고 즉 실적이 연동하지 않고 온리 희소성과 그리고 복제가 되지 않고 인터넷으로 디지털로 이동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복제가 불가능한 어떤 그 믿음 그리고
민초들, 대중들로부터 수많은 몇 년 동안 10년 이상을 거래를 하면서 이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형성을 한 거죠. 아무런 도움 없이 어떤 기관이나 재단이나 창시자의 언론 플레이, 마케팅 없이 그냥 사람들, 대중들 사이에서 뭐 이걸로 피자도 사 먹고 뭐 차도 사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서 그런 이 비트코인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5천만 원이라는 단단한 지지선이 있는 가격을 형성한 겁니다. 내재 가치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가격을 형성한 게 오히려 희소성과 신뢰만 가지고 이런 가격을 형성한 게 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내재 가치가 있는 실적에 기반한 주식보다는 오히려 희소성이 있는 뭐 부동산 또는 아파트와도 같은 개념, 부동산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필수인 것이고요. 2016년, 2017년, 18년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샀던 사람이 2021년, 22년에 돈을 많이 벌었듯이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했듯이 어떤 훌륭한 자산이든 시간이라는 것을 한 3, 4년 이상을 태워야지 성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 오늘을 좀 하락해서 4,900만 원, 4,900만 원 좀 밑으로 더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기관과 어떤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매수했던 그 평당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불안에 빠지지 마시고요. 불안에 빠지신다면 오태민 작가님과 마이클 세일러의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 그 불안함을 깰 수가 있고 신뢰를 더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을 3년, 4년, 뭐 또 10년 이렇게 장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철학적인 어떤 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몰고 올 이 세상의 변화, 철학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재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께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태민 작가님의 지혜 족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태민 작가님이 이제 그 EBS에 이번에 방송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영문으로 번역을 하거나 자막을 깔아서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충분히 한류 드라마만큼의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오태민 작가님처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만큼 마이클 세일러보다 오히려 더 여러 가지 학문과 철학적인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게 오태민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태민 작가님을 만나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매집을 하셔가지고요. 그동안 얼마나 이 자산 시장에 늦게 들어와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남들이 비난할 때, 제 주변에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다 별로 없어요. 과거에 1, 2년 전에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다 관심이 많았는데 워낙 이게 계좌가 다 녹아버리니까 특히 알트코인에 투자했던 분들 이제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코인 얘기만 들어도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행착오를 두 번 겪지 않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이 차별성에 대해서 알트코인의 어떤
그 위대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의 위대함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계속 매집을 한다고 하면 올해는 분명히 이제 좀 그 변동성이 클 거거든요. 금리 인상이 있고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달러의 힘이 화폐의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금액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됐던 금액들은 많이 이제 달러로 옮길 수도 있고 채권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2022년에 한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 8천만 원보다 더 올라서 1차적으로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1억 원을 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더더욱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주식보다는 부동산의 개념에 가깝게 장기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늦은 밤이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3년, 4년, 10년 후에 과거 제가 16년, 17년에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 고민들을 제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을 해 두는 겁니다.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고 뭐 그러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사실 없고요. 이거를 뭐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여하기에는 제가 이제 회사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약간 날것으로 약간 롱테이크로 해서 제 투자에 대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남기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구독자 여러분과 또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또 공감이 되고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당장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기록들은. 그렇지만 3년, 4년 돌아봤을 때 시간의 힘이 더해졌을 때 그것들이 저와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산 증가로 이어져서 우리가 더 자유를 많이 얻고 삶이 더 행복하고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다 성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